즉 이상 모발 탈락을 보일 때는 병적인 탈모 상태, 즉 휴지기 탈모나 아니면 뭐 성장기 탈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탈모가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모낭이 있던 그 부위가 섬유화가 돼요. 쉽게 비유하자면 황폐화된 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좀 더 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기능 저하, 성욕 감소, 발기부전 등의 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입니다. 보통 유튜브에서는 이제 피부심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피부심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덧셀 피부과 강남 본점 대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덧셀랩 화장품 회사랑 덧셀 바이오라는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일단 남성형 탈모부터 좀 살펴보면, 이 남성형 탈모는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쓱 보고 진단 내릴 수는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앞 이마가 이렇게 막 M자로 넓은 사람들도 계시죠. 그리고 모발 자체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남성형 탈모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첫 번째,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구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같은 분들 보면 어때요? 이제 탈모가 진행돼도 이렇게 양 옆쪽이랑 뒤쪽 머리카락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이 남성형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이 호르몬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배를 받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남성형 탈모로 인한 부위여도 결국 이곳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뒤쪽이나 이 옆쪽 모발에 비해 이 정수리 부분의 모발이 좀 굵기가 가늘고 밀도가 되게 성글다. 그러면 남성형 탈모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초간단 진단법을 보면, 우리가 앞머리가 후퇴해서 생기는 이러한 탈모, 우리가 흔하게 M자 탈모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들은 사실 원래 이마가 넓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뒤로 후퇴하면서 처음에 앞에 있었던, 앞선에 있었던 모발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섬처럼, 아일랜드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앞쪽 라인에서 이렇게 뒤로 후퇴되다가 한두 개씩 모발이 앞에 남아있는데 뒤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퇴되는 느낌이 들면 앞머리 부위에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남성 탈모든 여성 탈모든, 자, 세 번째, 우리 병적인 탈모 상태랑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모발 당긴 검사, 영어로는 이제 헤어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발 당긴 검사는 우리가 두피에서 한 50에서 60개 정도의 모발을 이렇게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뿌리부터 일정한 속도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길 때 우리가 5에서 6가닥 이상, 즉 한 10% 이상 모발 탈락을 보일 때는 병적인 탈모 상태, 즉 휴지기 탈모나 아니면 뭐 성장기 탈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원형 탈모라는 좀 병적인 상태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현상은 사실 탈모의 초기 증상이지만 또 사실 무조건 탈모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나 뭐 영양 부족이나 뭐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증상이 또 계속 지속되거나 또 머리카락이 점점점 더 가늘어지고 또 빠지는 양이 또 늘어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발 당긴 검사, 엄지랑 검지로 이 두피에서부터 어느 정도 살짝 압력을 줘서 잡아당겼을 때 10% 이상의 이 모발 탈락을 보일 때는, 이때는 탈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성형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먹는 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발병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DHT라는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먹는 약은 5알파 환원 효소라는 이러한 중간에 작용하는 이 효소를 억제를 해서 결국 DHT라는 이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냅니다. 종류로는 피나스테라이드 그리고 두타스테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게 성분명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약 또는 최초로 딱 이제 허가받은 원 개발사의 의약품과 만약에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 우리 카피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신약 또는 원 개발사의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우리가 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나스테라이드 있죠? 이것에 제네릭 의약품을 복용하는 게 그나마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남성형 탈모의 가장 기본이 제가
먹는 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사실 반드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 정말 이게 약을 먹어야 되는 탈모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 먹는 남성용 탈모약이 사실 여성분들은 이 먹는 약을 손에 닿거나 하면 사실 가임기 여성들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을 꼭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요즘에 막 뭐 탈모 커뮤니티 같은 데를 통해서, 그리고 뭐 브로커분들이 막 연결해주는 뭐 약국에서 좀 야매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합법적이지 않기도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카피약이라고 하는, 아까 이제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주성분을 사용하므로 사실 이제 기본적인 효과는 사실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제네릭 약물의 부영제나 아무래도 제조 공정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이 약물 반응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제네릭 약물 사용한 후에 약간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가 가성비를 또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사실 찾는 게 좀 중요하고, 또 의사와 상담 후에 이 약물 변경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약의 복용 시기는 사실 탈모의 진행 정도와 이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사실 달라집니다. 30대에 탈모약을 복용하는 게 전혀 빠르지가 않거든요. 이게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모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그나마 있는 이 머리카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제 TV나 이런 데서 반짝반짝한 대머리인 어르신분들, 뭐 이런 분들이 모발 이식을 하기엔 내가 늦었다 라는 말 가끔 들어보신 적이 좀 있으시죠. 자, 탈모가 이게 너무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모낭이 있던 그 부위가 섬유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비유하자면 황폐화된 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다가 막 그러니까 즉 모발을 이식하더라도 아예 이 논이 황폐화가 됐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탈모가 이제 유전적으로 내 가족의 유전 관계상 내가 탈모가 진행될 것 같기도 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진단 방법에 따라서 탈모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일단 최대한 막 민간요법 같은 거 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사실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약은 사실 이제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모, 머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용을 만약에 중단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 탈모약 복용을 중단하면 기존에 이제 억제되었었던 이 탈모가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고, 중단 전에 막 유지되었던 모발 상태가 또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이제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사실 탈모 관리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복용 도중에 막 부작용이 발생한다거나 또 약물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뭐 모낭 주사나 뭐 다른 치료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먹는 탈모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졌던 이 테스토스테론이 결국은 DHT라고 하는 이 탈모의 주범인 호르몬으로 변환이 되고, 이게 결국은 탈모를 유발하는 건데, 이때 이렇게 변환되는데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형과 2형이 존재하는데, 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2형만 억제를 하고, 두타스테라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1형과 2형을 모두 억제를 합니다. 또 이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이 성분이 반감기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아서 몸에서 농도가 좀 빨리 감소가 되는 것에 반해, 이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이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빨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그만큼 짧게 느껴지는데,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긴 만큼 부작용도 좀 더 길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피나스테라이드와 같은 이 DHT 억제제는 아주 이제 드문 남성에게서 성기능 저하, 뭐 성욕 감소, 발기부전 등의 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작용은 전체 사용자의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 1에서 2%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사실 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아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러한 발기부전 치료제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고, 뭐 약을 일시적으로 좀 중단했다가 다시 트라이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주기도 합니다. 탈모약을 복용할 때는 술을 마시는 것이 이제 간에 미치는 영향은 복용하는 약물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탈모약이라고 안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약물은 사실 간에서 대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도한 음주를 하면 또 음주에 의해서 간이 또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이제 적당량의 음주는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만성 음주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을 위해서 또 주의를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주 후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이 개인적인 간 상태, 뭐 간 수치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중단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미녹시딜, 이게 남성용과 여성용이라는 게 이제 아마 약국에서 보셨을 텐데, 사실 이 주요 차이는 농도예요. 이 남성용은 일반적으로는 한 5% 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뒷면을 보시면. 그리고 여성용은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데, 이 미녹시딜이라는 게 사실은 성분명이에요. 이 성분명을 가진 상품명으로는 미녹시딜 액, 그리고 뭐 마이녹실 액, 뭐 로게인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남성용, 여성용 무조건 나눠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이 남성용 5%짜리 미녹시딜을 쓰는 경우에는 드물게 이제 다모증, 우리가 눈썹이나 뭐 이마, 뭐 여기에 털 같은 것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농도가 3%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2번 쓰도록 그래서 권장하는 건데, 사실은 그냥 5%짜리 남성용을 하루에 한 번 써도 사실 차이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녹시딜, 이 약에 적혀져 있는 아주 정확한 설명을 일단 먼저 해드릴게요. 이제 약을 보시면 사용 빈도는 첫 번째로 이제 하루에 2번, 이제 아침과 저녁에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 사용량은 보통 한 번에 1ml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탈모 부위에 고르게 발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두피가 깨끗하고 이제 건조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요. 또 약을 손가락 끝에 이제 묻혀가지고 탈모 부위에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발라주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손을 또 깨끗이 씻어야 되고, 최소한 약을 바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는 뭐 물이나 뭐 이런 것들에 접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모발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피에 닿는 양이 1ml를 권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성용 탈모의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남성용 탈모인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모발이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약물을 대충 뿌리더라도 두피에 닿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모발이 좀 풍성하거나 또 특히 곱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녹시딜이 스프레이 타입들도 되게 많거든요. 스프레이로 그냥 밖에서 칙칙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두피에 닿는 면적이 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1ml 썼는데 실제로 두피에는 거의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스포이드 타입처럼 이렇게 액을 직접 두피에 이렇게 묻혀서 바르는 거나, 아니면 정말 젤 타입 을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자, 이제 하지만 이때 이제 묻혀진 액이 이마나 막 이런데 막 흐른다면, 또 다른 쪽에 이제 혈관 확장 유발로 이 부위, 뭐 눈썹이나 이마나 이런데 또 다모증, 털이 많이 자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는 흐르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그 1ml를 두피에만 잘 묻혀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려면 이제 미녹시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봐야 돼요.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심장내과에서 쓰였던 약이거든요. 근데 이걸 사용해 보니까 털이 많이 나네 라는 이제 부작용을 알고 탈모에서 사용하면 좋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약이 미녹시딜입니다. 즉 이제 다모증을 사실 일으키려고 만들어진 약물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자꾸 털이 나는 건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녹시딜이 부작용인 이러한 사실 두피 모발 말고 다른 부위의 다모증, 부종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적절한 사용 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충 그냥 맘 내키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용량만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얼굴이나 몸에 이 약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용 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처음에는 일단 낮은 농도의 미녹시딜을 또 사용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점점 농도를 조절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먹는 미녹시딜은 고혈압 치료에서 처방되는 약이에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다가 바르는 약으로 이제 많이 쓰이게 됐는데, 이 먹는 미녹시딜이 실제로 반드시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거든요.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인데, 탈모 치료를 위해서 저는 이 먹는 미녹시딜은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처럼 좋은 먹는 탈모약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혈압약을 써서 이 탈모약으로 쓸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이제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체액 저류, 아까 말씀드렸던 부종 같은 것들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우려혈성 신부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나스테라이드나 이 두타스테라이드는 남성형 탈모에만 처방되는 탈모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이 미녹시딜을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먹는 약이 없잖아. 이거라도 해볼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결국은 그래도 바르는 미녹시딜과 같은 성분인 거죠. 그리고 먹는 약으로 썼을 때는 좀 두통이나 좀 먹는 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모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혈압 등의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저용약이라도 먹는 약은 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즉 결론은 바르는 미녹시딜만 사용하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미녹시딜을 복용하거나 도포한 후에 갑자기 중단하시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탈모가 이렇게 증가돼요. 이걸 잘 몰라서 병원에서 원장님 나 갑자기 약 쓰고 나서 탈모가 더 심해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가 쉐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미녹시딜이 모발의 성장 주기를 조절을 해서 휴지기에 있는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쉐딩 현상은 약에는 잘 반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단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미녹시딜을 잘 도포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던 약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구 복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낮추는 어떤 이런 심혈관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닌 사람이 경구용 미녹시딜을 복용하면 당연히 저혈압이나 어지럼증, 두통 등의 부작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용량으로 미녹시딜 먹는 약을 처방하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바르는 미녹시딜 대비 전신적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탈모 치료 목적으로 특히 여성용 탈모인 분들 그런 분들이 경구용 미녹시딜을 나는 꼭 복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되며 자가로 그냥 친구가 이거 먹으니 좋대 하면서 몇 개 받아다가 먹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영양제는 사실 미녹시딜처럼 약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양제예요. 우리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것처럼 이러한 영양제 같은 의미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거거든요. 즉 결국 뭐예요?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판토가, 판시딜, 케라민, 마이녹실 S 우리가 흔히 많이 광고로 들어본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영양제입니다. 판토가가 사실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약이거든요. 여기에는 약용, 효모, L시스틴, 케라틴, 사이아민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게 모낭에 결국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의 결국 성장과 이 모발 자체의 퀄리티를 좋게 만든다는 건데 이 다른 제품들도 이 판토가가 나온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피 약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마이녹실 X라는 그 약은 미녹시딜 성분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그 약용 효모 있죠. 영양제, L시스틴, 케라틴 이런 것들이 포함된 모발 영양제, 즉 보조제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너무 기대를 크게 하시고 가성비를 따지지 않고 드시기보다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진료 후에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탈모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영양제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탈모 유형과 원인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형 탈모에는 철분이나 비오틴, 여성분들에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남성형 탈모에는 요즘에 이 DHT를 좀 억제해준다. 아까 그 남성형 탈모의 원흉이었죠. DHT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성분들이 포함됐다라는 영양제 제품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스트레스성 탈모인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군 같은 이러한 스트레스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는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좀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탈모 영양제를 또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은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철분이나 비타민 A의 과다 섭취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의 이상이나 독성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또 일부 영양제는 다른 약물과 또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장기간 복용을 하면 좋다라기보다는 장기간 복용할 시에는 정기적인 좀 건강 상태, 간 수치나 이런 것들과 함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